동물 돌봄이나 동물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한계점이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이 뭐 어떻게 생각하지?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거니까.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나는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읽고 동물들의 어떤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그들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뭔지를 배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결국에 교육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서로 동등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라는 그런 원리인 거잖아요. 비언어적 언어가 유사하다는 근거를 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유사한지 어떻게 알아?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대화를 잘 해보자라는 낭만적인 말 말고 좀 다른 실천들을 가져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동물이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아는 거는 항상 막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우리 로빈이가 오늘 나랑 여기를 오고 싶어 했을까? 집에서 누워서 쉬고 싶었을까? 사실 이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동물이 막뭐 혀를 낼름거릴 때는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시도하는 데에 돌입하는 거? 그거를 교육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문학 교과서에 동물이 등장인물로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싣고 그 작품을 가지고 뭔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인물 바꿔서 뭐 소설을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세계를 다시 훑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돌봄이라는 게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어쨌든 수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식이라면 이게 되게 폭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내가 돌보는 사람이니까 얘는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어떤 그게 목적이 좋은 뜻일지는 몰라도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 일방적인 게 지나치면 결국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는데 이 돌보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케어라는 게 아니라 caring about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이불을 덮어주기 전에 얘가 추위를 타나 더위를 타나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게 하는 대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 대상의 어떤 그런 것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관심을 뒀을 때인 건데 이건 진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동물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다고 쳐. 고양이가 처음에 왔을 때 얘가 막 이런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골골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골골골이라는 걸 요즘에 듣기는 했지만 직접 보지 못하면 그게 뭔지 몰라요. 반복적으로 알게 되고 뭐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돌아앉는다는 건 뭔가 좀 불편하다는 건가 아니면 다리를 쭉 편다는 건 뭐 편하다는 건가 이런 식의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어쨌든 내가 반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와 다른 어떤 존재가 보여지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부터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반응을 계속 어쨌든 응답 능력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예, 내가 만약에 돼지나 아니면 다른 동물이나 뭐 혹은 지렁이를 봐도 그 지렁이의 어떤 행동이 좀 더 과하게 느껴진다고 아픈 건가?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교육과 훈련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우리가 학교에서 과연 그런 교육을 받는가? 그러니까 동물을 대화의 대상으로 윤리적인 생각을 갖게끔 교육받거나 훈련받은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되게 당연하리만치 개구리 해부를 하고 물고기를 해부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물고기 막 얼렸다가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 보고. 전 개구리 해부 포기 선언했거든요 그때. 아 진짜요? 저는 소 눈을 해부했던 것 같아요. 개구리가 아니라. 그 약간 패러다임이 있나 봐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게 전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주변에 동물이 있어 왔고 그 친구들이랑 평생 의사소통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소한 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그걸 모르면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저는 항상 동물을 좋아했지만 저에게 반려동물이 생긴 거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이고 3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그 조정의 과정을 매일 겪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동물과 같이 살지 않아도 또는 장애인과 옆에 있지 않아도 소위 약자성을 가졌다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존재들을 옆에 두지 않더라도 그들에 대한 존재 상상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저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좀 이해가 가는 게 동물의 소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 근데 누가 들으면 이거 무슨 소설에 나온 얘기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하나가 사실 쌤이 딱 말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진지하게 고려할 수가 있겠다. 어쩌면 영원히 강아지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만큼 알아들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걸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동물의 말을 얼마나 알아듣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동물의 말을 얼마나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거가 돌봄의 윤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닭고기라고 하는 말. 이 치킨이 원래는 살아있는 닭이었고 그 닭을 이렇게 죽여서 여기에까지 올라오게 된 이런 과정이 없어진 거잖아요. 물고기, 저도 되게 습관적으로 물고기라고 많이 쓰지만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하거든요. 물에 사는 다 고기인 거잖아. 예, 예. 근데 그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등심, 안심 이런 말들이 이 소라는 이게 살아있었던 존재라는 걸 다 부정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뀌려면 얼마나 걸릴지 진짜 잘 몰라요. 우리가 애견인이라는 말 아직도 쓰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왜 물에 사는 애들이 다 왜 고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이게 마이너가 아니고 주변이 아닌 조금 더 비중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게 처음에 이 동물 공부를 시작할 때는 쟤들은 우리랑 달라.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판단하지 마.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나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비슷한 점이 있잖아. 그걸 우리가 평생 무시하고 살 거야? 이제 그렇게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너무 헷갈려요. 계속 듣다 보면. 결국에는 다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말로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할 때 막 이렇게 아프면 맞고 뭔가 떨어지려고 하면 막 이렇게 버둥거리고 이 다른 동물과 내가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겠죠. 평생 끝까지 모를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는 아니어서 점점 비슷한 점을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성별이 처음에 남성, 여성 이분법이 이렇게 공고했다가 뭐 어느 나라의 무슨 페이스북 성별 선택란에는 막 30개, 뭐 40개 이런 성별 선택란이 있대요. 근데 그렇게 계속 구분을 하는 것이 결국에 구분을 안 하기 위해서라고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뭐 나는 뭐고 쟤는 뭐고 얘는 뭐고 아주 그냥 80억 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그게 되게 무의미한 그 지점이 오고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를 저는 이해를 했냐면 구분을 하는 게 나와 네가 달라라고 하면 항상 따라붙는 건 위계예요. 이게 두 가지이면 내가 위고 네가 아래고 뭐 인간이 위, 비인간이 아래. 나와 걔는 달라, 인간이 위, 걔는 아래.
근데 이게 인간, 개, 고양이, 사자, 거미, 뭐 메뚜기 막 이렇게 쭉쭉쭉쭉 그게 n분의 1로 인간이 있다면 이거의 위계는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위계를 없애자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 중심주의라는 말이 결국은 인간이 메인인 거잖아요. 그걸로 해서 나와 다른 비인간을 돌보겠어, 뭐 훈련을 하겠어, 교육을 하겠어, 우리가 책임지고 이 세상을 바꿔보겠어. 뭐 뭘 책임질 수 없는 건데 인간과 동물은 다르지 않아. 인간과 비인간은 크게 다르지 않아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 동물하고 인간이 다르다라는 것의 원리는 차이를 두자는 거지 차별을 두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넣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개도 비싼 걸 좋아할 거다, 뭐 비싼 고기를 좋아할 거다, 뭐 명품 옷을 좋아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뭘 입히고 막 신기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그 순간 나의 욕망인 거지 얘의 욕망은 아닌 거니까. 예를 들면 오줌을 싸는 건 나한테 시위를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근데 실제로 시위한다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우스개로 뭐 화난 거 있으면 말로 해. 맨날 이게 뭐야 이게. 제가 돌봄이라는 거를 그렇게 깊이 고민을 안 하고 살다가 쌤이 일단 돌봄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처음 생각하게 됐거든요. 며칠 전에 알록달록한 벌레 한 마리가 계단 중간에서 올라갈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벌레가 있으면 일단 한참 보거든요. 일단 한참 보고 얘가 뭘 하고 싶은지 판단을 해요. 다음에 이제 얘한테 뭘 해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한 다음에 대책을 세운단 말이죠. 그걸 보다가 이런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거길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때다 싶어서 걔를 잡아서 거기 나무에 근처 나무에 올려줬어요. 근데 그것도 돌봄의 일환이네요. 그럼요. 돌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밥을 주고 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좀 더 취약한 존재들을 돌본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저는 그 돌봄이라는 게 관계 맺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다 돌보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온전히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내가 또 누군가를 돌보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돌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입에 넣을 밥도 내가 농사를 짓거나 뭐를 키워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나는 엄청난 그 의존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걸 그냥 돈으로 치환해버리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나도 누군가에게 돌봄을 주고 있다는 것들. 돌봄이 상호 돌봄이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는 그게 필요하다.